네, 안녕하세요. 집현전 최신반 4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논문은 Language ID in the Wild라는 논문으로 작년에 구글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Language ID는 어떤 문장이나 문서가 주어졌을 때 그게 어떤 언어로 쓰여진 문서인지 식별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마 왼쪽 그림과 같은 아이콘, 어플리케이션을 아마 보셨을 텐데요. 구글이나 야후 등 검색 엔진에서 이 해당 페이지가 어떤 언어로 되어 있다고 식별하고 사용자한테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게 되는 그럴 때 쓰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용 어플리케이션에도 많이 사용될 만큼 오래된 모델이고요. 또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분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랭귀지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어떤 멀티링구얼한 코퍼스들 섞여 있는 문서 집합이 있을 때 모노링구얼한, 그러니까 한 언어로 이루어진 코퍼스로 만들고 그거를 이제 다양한 NLP 분야의 모델로 트레이닝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러한 이제 랭귀지 아이디 모델이 생각만큼 성능이 좋지 않음을 이 논문을 통해서 레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랭귀지 아이디가 필수적으로 쓰이는 곳이 바로 요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 쪽입니다. 버트와 GPT의 성공 이후로 많은 연구소와 회사에서 파라미터 수를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증가를 해 나가고 해 나가면서 이제 계속 GLM을 활발하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인프라도 있지만 데이터도 그만큼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큰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시면 이제 대부분 커먼 크롤이라는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먼 크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매월 단위로 전체 웹을 샘플링해서 크롤을 하게 되고 그 정보를 그 방대한 결과를 이제 스냅샷 단위로 S3 그리고 웹에 게시를 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 놓은 퍼블릭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런 커먼 크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그거를 공개한 논문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 CC넷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리서치에서 그리고 오스카는 프랑스 인리아 국가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한 소스 코드 및 사용법까지도 깃허브에 가시면 누구나 보실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CC넷 쪽에서 제안한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크게 네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싱을 통과를 해서 커먼 크롤 데이터를 저희가 다양한 어떤 NLP 모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다큐먼트 코퍼스로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이쪽 파트인데 실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변환을 해주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변환된 하나의 문서마다 유사한 문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디듀플리케이션 해주는 프로세싱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LID를 통과를 하는데 이 LID가 랭귀지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해당 다큐먼트가 어느 나라의 언어로 되어 있는지를 식별해주는 태그를 붙이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커먼 크롤 된 데이터는 다큐먼트 상의 품질이 그닥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필터링을 하는 그런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이제 보라색 언어, 뭐 녹색으로 분류된 언어, 파란색으로 분류된 언어 이것들을 저희가 편하게 다양한 연구에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를 준비를 한 거는 오스카 코퍼스 오픈한 것에 이제 스테이터스를 한번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쪽에 영어부터 시작을 해서 네, 여기 왼쪽에 넘버링은 조금 엑셀에서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그렇고요. 네, 1번이 이제 잉글리시가 거의 대부분 37%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어, 중국어 이렇게 쭉 내려가고 한국어는 25위 정도에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는 한 0.3% 정도의 퍼센트를 차지를 하고 있고 위치상으로는 한 이 정도에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밑으로 가면 뭐 드물리어라든지 아니면 팽팡야어, 뭐 바바리안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매우 로우 리소스 언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언어들도 이제 다 아주 잘 분류를 했을 때 저희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단 랭귀지 모델 중에서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이제 패스트 텍스트도 있고 CLD도 있는데요. CLD3라는 구글의 랭아이디 모델 아키텍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려는 코퍼스가 있을 때 그것들의 단어를 이제 유니그램,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등 n그램으로 나누게 되고 그 나눈 결과를 카운트를 해서 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서 각각 있는 이제 인베딩 벡터를 모으고요. 모은 다음에 인베딩 레이어 하나의 레이어로 구성을 합니다. 그 위에 히든 레이어를 쌓고 그 위에 식별을 위한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쌓아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델이 트레이닝된 모델이 공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1629개의 랭귀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이제 모델을 재트레이닝을 시켰고요. 이때 한 언어당 이제 80만 개의 토큰을 이루어진 데이터를 가지고서 학습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된 주요 데이터 소스는 위키피디아 그리고 전문가를 통한 데이터 확보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이제 왼쪽 표와 같은데요. 처음에 212개 랭귀지 그리고 나중에는 1600여 개의 랭귀지를 클래시파이하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평균 F1 그리고 중앙값 F1을 구했을 때 다 전체적으로 값이 매우 높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자들의 주장은 이 결과가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결과일 뿐이며 실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웹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 분석을 통해서 이 논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의 웹 환경이 매우 노이지하고 두 번째로는 웹에 있는 언어들이 밸런스가 맞지 않고 임밸런스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노이지한 특성을 좀 살펴보면 네, 이런 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게 아마 웹 서핑을 많이 하시다 보면 보실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구조일 거예요. 하지만 이런 형태의 문서나 문장을 위키피디아에서는 볼 수 없죠. 하지만 이제 보통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정보로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노이지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제대로 식별해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너무 창조적이고 창의력이 좋다 보니까 언어를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영어에서 쓰는 로만자 알파벳이나 아니면 러시아어에서 사용을 하는 키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그런 캐릭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컨퓨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뭐 인코딩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보일러 플레이트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는 다 프레딕션 랭귀지가 로우 리소스 랭귀지 쪽으로 프레딕션이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로우 리소스 랭귀지를 가지고서 로우 리소스 랭귀지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모아야 할 때는 상당히 좋지 않은 프레시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레이블링을 하고 이밸루에이션을 해봤는데 한 5% 정도의 어큐레시 점수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하고, 또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문제인 임밸런스드 문제입니다. 이 왼쪽 표에서 보시면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표인데 저는 이게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이 실제 클래스예요. 양성인 부분 그리고 음성인 부분. 실제 정답, 실제로는 이제 틀린 값. 그리고 모델이 학습된 모델이 예측을 했을 때 양성이라고 대답한 부분, 그리고 그렇지 않다, 음성이라고 대답한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시전은 이제 트루 포지티브, 폴스 포지티브 더한 값분의 이제 트루 포지티브인 거고, 리콜, 센서티비티는 이제 트루 포지티브와 폴스 네거티브, 실제 포지티브인 값 중에서 예측된 값이 포지티브인 경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보고된 랭귀지 아이디 실험실 모델 성능이 만약에 99%의 프리시전, 그리고 99%의 리콜, 그리고 0.01%의 FPR이라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진 모델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현실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웹페이지가 10억 개? 네, 10억, 100억, 1000억. 네, 뭐 굉장히 많이 있고 100빌리언 개 있고, 그리고 타겟 랭귀지가 10K니까 10,000개가 있다고 쳤을 때요. 이쪽 실제 클래스의 포지티브인 부분, 실제 양성인 부분은 1000억 개가 있고, 그리고 실제 네거티브는 10,000개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랬을 때 TP랑 FP를 요 값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TP는 이제 리콜 곱하기 이렇게 분리를 해서 수식을 좀 분리를 할 수 있으니까 리콜 곱하기 TP 플러스 FN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쪽이니까 0.9 리콜 값인 0.99 곱하기 10,000개 해서, 네, 그래서 9.9K개 9,900개 정도의 이제 트루 포지티브 값을 갖는 거고, FP도 동일하게 계산을 해보면 10,000만 개의 FP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크롤한 프리시전 값은, 프리시전이니까 TP 플러스 FP분의 TP니까요. 이걸 해보면 0.1%밖에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는 굉장히 낮은 프리시전 값을 갖는 거고, 얘를 공식화해서 표현을 하면 이제 왼쪽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성능이 실제로는 매우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제안한 방안은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워드 리스트를 만들고 그 워드 리스트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필터링을 해라. 그래서 리콜 값을 줄여라 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랭귀지 아이디를 기존의 엔그램 방식인 CLD나 패스트 텍스트를 쓰지 말고 세미 슈퍼바이즈드 방식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트레이닝해서 사용을 해라 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워드 리스트 방식 두 가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우 리소스 랭귀지 중에 오로모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로모 족의 언어인데 얘네는 영어와 동일하게 로만자 알파벳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단어들을 이 부족 언어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랭귀지를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워드를 다 모으고 랭킹을 매깁니다. 그래서 0번부터 쭉 많이 사용하는 순서대로 랭킹을 매기고 그것을 이제 사람이 전문가를 통해서 큐레이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언어별로 한 15,000개 정도의 15,000개 내외가 되도록 이런 워드 리스트를 구성을 했고요. 만약에 어떤 문장이 들어왔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워드 리스트에서 몇 퍼센트 이상 포함이 되지 않으면, 워드가 그 이상 포함이 되지 않으면 그 문장은 해당 언어로, 타겟 언어로 분류시키지 않는 그런 필터링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효과가 좋았던 게 앞에서 여기서 보시면 네. 이게 영어 문장인데 그러니까 에세이에 관련된 영어 문장인데 이 중에서 ESSA, SR라는 부분이 오로모어에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N그램으로 자르고 나면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오로모어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런 필터링을 이용을 하면 영어 문장 중에서 다 영어 문장의 워드를 가지고서 분류를 했을 때 뭐 션이라든지 리튼에서 앞쪽 부분, 뭐 먼트, 뭐 티브, 팅 이런 것들이 오로모어의 복합사전 워드 리스트에서는 굉장히 1000번 인덱스 이후에 적게 등장하는 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제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제외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로모어로 오분류되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필터링 기능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또 있는데요. 피지너라고 영어, 포르투갈어 등 이제 많이 쓰이는 언어들의 보캡을 그대로 다른 나라에서 가져다가 문장을 구성하는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안 피진 같은 경우에는 영어 보캡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you, fit, help me 이거 다 영어에서 쓴 단어고 by, we, no need 뭐 이런 것들 다 영어 단어인데 이걸 재구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요 퍼센트 스트레스홀드 필터링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의 NLP에서 많이 쓰고 있는 TF-IDF 방식을 이용을 해서 해결을 하면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표에서 메틴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메틴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영어 알파벳은 영어 문서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얘는 나이지리안 피진에서만 등장하는 굉장히 특이한 단어이고 얘는 highly effective한 랭귀지 마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이제 골라서 그런 단어가 있을 때는 해당 언어로 필터링을 시키면 그런 언어로 분류를 제대로 시켜주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텀 프리퀀시 인버스 다큐먼트 프리퀀시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TF-IDF를 이용을 하면 어떤 특징적인 단어를 잘 추출을 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다가 조금 더 효과가 좋았던 거는 인버스 인터넷 프리퀀시라고 해서 이게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빈도가 많이 등장하느냐, 적게 등장하느냐까지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 정보까지 해주면 조금 더 성능을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워드리스트 방식의 필터링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실제 제안하는 바는 세미 슈퍼바이스드 랭아이디를 학습해서 사용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트랜스포머 빅 모델을 이용을 해서 빅 사이즈로 트레이닝을 해서 모델을 셀프 슈퍼바이즈드로 하나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학습한 트랜스포머 모델에 T5처럼 T5의 텍스트 투 텍스트 방식을 그런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랭귀지 모델 클래시파이어를 다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미 슈퍼바이즈드 랭아이디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요. 결과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모델 중에 가장 첫 번째 있는 게 기존의 N그램 베이스드의 랭귀지 아이디, 그리고 언어 식별은 212개 언어. 두 번째로는 트랜스포머 랭귀지 아이디, 트랜스포머에다가 그냥 클래시피케이션만 올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212, 그리고 이게 세미 슈퍼바이즈드 LID, 212개 언어 식별, 그리고 세미 슈퍼바이즈드 LID 624개 언어까지 확장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랬을 때 기존에 저희가 많이 쓰고 있던 프리시전, 리콜, F1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다 대부분 값이 옳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델타 엡실론은 이제 에러율입니다.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에러를 각각 빼고 비교하려는 타겟과 베이스가 되는 언어 모델의 에러의 디프 값을 베이스라인 언어의 에러 값으로 나눠주면 이 값이 도출이 되는데 얼마만큼 더 좋아졌는지 성능 지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624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통 클래시파이어가 해야 되는 태스크가 더 커지면 성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콜은 살짝 줄어든 결과를 볼 수가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값들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몇 페이지 전 장표에서 잠깐 말씀드렸을 때 이제 프리시전과 리콜 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자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거는 FPR의 값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PR 값도 여기서 이 표에서 측정을 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 624개의 랭귀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값을, 좋은 수준의 값을 보여주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무것도 필터링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워드리스트 방식 중에서 첫 번째 스레숄드 방식, 제거하는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식별하는 방식, 그리고 세미 슈퍼바이즈드 랭아이디 624개를 가지고서 트레이닝 했을 때 각각을 비교를 하고 있고요. 언어별로 약간 더 좋은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보여주는 필터링 방식이나 뭐 아니면 트레이닝 방식이 있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언필터드보다는 리콜 값이 상당히 높았던 언필터드보다는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하던 다 점수가 개선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로는, 그러니까 논문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점수로는 숫자 값으로는 비슷할 수 있지만 실제로 결과를 눈으로 확인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연구자들이 확인을 해 봤을 때 컴퓨팅 리소스가 된다면 이 방식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이게 굉장히 성능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같이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표고요. 컨클루전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1629개 랭귀지까지 랭귀지 모델을 커버를 하는 것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이제 제안을 했고요. 중간에 연구 과정에서 발견되고 모아졌던 필터링 단어들 100개씩 그 워드 필터들이 있는데 그것은 깃허브에다가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오픈을 해놨고 사람이 저지를 했을 때 프레시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5.5%에서 72.1%까지 올랐다는 것을 레포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FPR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한 매트릭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